지금 탑잡기를 교환하려고 제차게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탑잡기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제 탑을 내리면은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실린더 오일 압력이 이제 어느 정도 쿠션을 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거든요.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야, 확실히. 근데 이제 스카니아나 이런 거는 두께가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벤츠나 이런 거는 두 개가 들어가고 좌우로. 그래서 탑잡기도 엄연히 쿠션의 한 역할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게 플라이휠,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디스크 산발이거든요. 이게 스라스트 베어링이고, 이 스라스트 베어링이 산발이를 잡고, 이전 미니백이 지렛대처럼 얘를 스라스트 베어링을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발을 놓으면서 얘를 이제 붙이는 방식인데, 이 플라이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디스크면하고 라이닝 우리 승용차 디스크 패드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불균형하게 이제 일어나 버리면은 이게 안착이 되면서 저쪽 발에서 제대로 못 놔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 있는 발이, 예전에는 발이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발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 놓는 면이 불균형하게 놓으면서 말 그대로 쟤하고 얘는 안 움직여요. 산발이하고 플라이휠은 딱 거기 볼트져 있고, 안에서 도는 건 디스크밖에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놓으면서 스라스트 베어링이 놓으면서 산발이 쪽이나 이런데 치면서 이제 불균형이 똑같은 그 면만 울고 있는 면만 똑같이 이제 변형이 오게 되거든요.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라스트 베어링이 중임 말고 기아를 넣고 있으면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베어링이 당기고 있으면은 이 베어링이 계속 회전하고 있거든요. 놓고 있으면은 그래도 회전이 좀 덜 돼요. 근데 당겨 놓고 있으면 이 스라스트 베어링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어링이 움직이면 그만큼 열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고, 이게 메인 샤우드, 그러니까 미션 샤우드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크랑크 쪽에서 동력이 연결되는 거고, 얘가 이제 미션 메인 샤우드에 연결돼 가지고 미션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힘을 받아줘야지만이 정확하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변형이 오면은 소리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얼 게이지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를 찍어갖고 면이 골고루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산발 디스크를 교환하실 때 이걸 내려서 선반을 깎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 먹어 있어 깨져 있으면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교환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탑잡기 실린더를 작업하다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데 떡떡해가지고 다쳐갖고, 참 많이 아프네요. 욱신욱신거리고. 앞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탑잡기 실린더 같은 경우에도 유압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내리는 방향으로 해놓고 유압을 당겨 놓으면 이제 실린더가 당긴 상태로 이렇게 당겨 놓은 상태로 이렇게 당겨 놓은 상태로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쇼바라는 것 자체가 헐렁헐렁한 게 아니고 빳빳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아 갖고 이걸 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가질 경우에는 탑이 안 들리죠. 그것도 있지만은 이 쿠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걸 전혀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을 경우에 이걸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쿠션이 많이 좋아지고요. 산바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스라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 Y자로 돼 있는 후크, 그러니까 지렛대처럼 이렇게 미니백이 밀고 이렇게 당기는 건데, 산바리가 인전 발 자체가
스라스트 베어링이 산발이 발을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당겨놓은 상태에 있으면은 이게 기아가 이제 준비 단계인 거죠. 산발이가 이제 디스크하고 분리될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베어링 자체가 이제 부하가 걸리거든요. 당겨놓은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도 회전을 하고 있죠. 그때는 이제 무부, 그러니까 부하가 안 걸린 상태로 돌고 당겨놓으면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상용차 오토차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산발, 그러니까 미니백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놓는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은 발목이 잘못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뛰시는 분, 너무 늦게 밟으시는 분, 막 이렇게 좀, 그래서 이 클러치를 잘 조정하시는 분이 운전을 스킬이 좋은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미니백이 카본이 끼면서 이 놓는 포인트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이제 울컥거리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들고 뛰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타는 냄새 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미니백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미니백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카본이라는 거, 엔진 그 에어에서 컴프레셔에서 생산될 때 이 이물질, 오일의 그 카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 그리고 이게 놓을 때 불규칙으로 놓으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차들 같은 경우 엔진 오일 온도가 뭐 100도, 110도, 120도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크랑크 자체에 있는 기존 프라이팬 같은 경우도 열 자체가 기존하고 비교해도 너무 틀려요. 열에 의해서 너무 많이 인전 빨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플라이휠 자체도 열에 의해서 약간씩 이제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패드가 이제 변형이 오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디스크 패드 자체도 이제 연마를 하듯이 이제 그것도 연마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마를 하면서도 이 오전된 소재 현장에서요, 이제 저기 들어오지 말라네요. 그래서 요 디스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디스크 드럼 자체를 디스크 드럼 자체를 연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패드 자체를 이 드럼 자체를 연마하는 거하고 똑같이 플라이휠 자체도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 그리고 이제 놓을 때 덜컹거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제 영상 바로 앞에 있는 영상 보시는 것처럼 크랙이 가고, 플라이휠이 크랙이 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턱걸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턱걸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산발이하고 플라이휠은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디스크만 돌아요. 그 디스크하고 연결된 게 미션 샤우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휠 자체에 약간씩 변형이 오면 산발이도 같이 변형이, 그러니까 산발이에서 스라스트 베어링이 놓을 때 제대로 못 놓고 이러면서 이제 수십 개의 발을 놓을 때 제대로 못 놓으면서 압력이 약간씩 틀려지면서 거기서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열에 의해서 변형이 와서 스프링 장력이, 그거 자체도 스프링 장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력이 이상이 생겨 열에 의해서 변형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프라이휠 자체에서도 이 비비면서 생기는 그 열 때문에 불균형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라스트 베어링이 나가도 스륵스륵 뭐 이제 시동 끌 때 이 시동 끌 때 이제 보면 안에서 미션 쪽에서 돌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척석. 그러니까 시동 끌 때 척석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 회전하다가 멈추는 거기 때문에 스라스트 베어링에서 소리 나는 걸 수도 있고, 디스크 스프링에서 소리가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척석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일단은 이 의심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비가 오고 하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미세먼지 많으니까 서울
근방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저도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